네, 반갑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약간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분위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단기 급등에는 반드시 변동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순매수로 유입이 되면서 전기전자 쪽으로 착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외국인 수급 동향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역시 뭐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군들의 집중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를 낙폭 과대 종목으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대신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들은 반드시 잡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일단은 뭐 상승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저항선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리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상승 패턴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3138포인트, 40포인트 근접하는 모습까지 나타났고요. 뭐 장중에는 40포인트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가 갭상승 잘 지켜줬고요. 양봉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저항대까지 아직 이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1.5% 조금 정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3200포인트까지도 가능한 모습인데, 자, 1.5% 정도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뭐 갭상승이 또 나타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열어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RSI 지표가 50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는 약간씩 부담감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 즉 주가의 상승은 3200포인트 정도가 일단 기술적 반등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리를 넘어서려면 이제 더욱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떤 재료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가셔야 되겠죠. 자, 주 후반부 들어서게 되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뭐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파월의당의 뭐 잭슨홀 연설이 이제 27일에 나와 있지만 이번 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주 후반으로 가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올라왔습니다. 이건 저항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RSI 지표가 과매도에서 바로 튀어 올라가면서 이제 내일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5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20을 넘어서게 되면서 61선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1%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항대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서게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종목들이 많이 따라붙지 못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급락에 대한 포지션에서 따라붙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일단 주가의 변동성들이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일부 종목군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뭐 계좌 상황은 많이 좋아지고 있겠습니다만 종목들의 상승률이 10% 정도 빠졌다 그러면 지금 한 3, 4%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 즉 20% 정도 하락했다라면 지금은 한 7, 8%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를 다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 맥점은 이거예요. 지금 20%대를 넘어서서 뭐 마이너스 20%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밑으로 올라와서 플러스 8%가 됐어. 그런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서 한 14%, 15%까지 올라섰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죠. 근데 원상복귀는 되지 않았어요, 지수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부터 떨어진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포지션, 이거 왜 빨리 극복 안 돼요?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수가 올라온 것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3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뭐 지수가 전 고점 도달하기 전에는 아마 이제 손실낸 부분들이 전부 다 회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상승이란 부분 들이 계속 진행되지 못할 겁니다. 올라갔다 또 들어왔다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횡보 나가는 시점 속에서 원래 이제 좀 억울하게 당했었던 종목군들이 반등이 더 나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장보다도 더 회복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쫙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모습에서 금융투자가 좀 팔아먹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선물 쪽 매수부터 해가지고요, 코스닥 매수, 거래소 매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아침부터 파고는 있었습니다만 분위기를 잘 잡아냈죠. 그리고 기관들도 순매수 기조 들어가는 모습들. 자,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에서 보게 되면 화학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업종들 다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게 전기전자 아니겠습니까? 960억입니다. 자, 그동안은 팔아치우기만 했었다라는 것에서 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기전자에서 매수로 이만큼 집어넣어줬다라는 부분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바닥이고 반등이 진행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보기 전에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와 오늘 아마 매도가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잘 버티는 모습이니까 좀 더 보시고요. 대신에 SDI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빠졌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좀 주가가 좀 내려간 상태고요. 그래서 화학 쪽으로 본다라면 이제 SK케미칼도 아마 오늘 좋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거는 어디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겠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들. 그래서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들이 뭐 리콜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들, 그 다음에 게임주들, 크래프톤 이런 것들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오늘 3%나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가 거의 2%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유입을 통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일단 저점권에서 매수 의견을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수익을 좀 잘 챙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제한적이긴 합니다.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고요. 제한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저점권에서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주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 일단 시장을 얼마만큼 지켜주게 하는지, 버팀목을 만들어주는지 그 여부를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소 쪽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면은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조금 있었고, HLB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6%대 상승이 좀 진행된 모습인데, 요거는 저항대에 대한 모습 계속 말씀드렸죠. 저항대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올라간 시점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제 더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주 불확실합니다. 근데 과매수 들어가면서 약간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들, 이제부터 저항대가 계속 시작되거든요. 5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매수가 들어가시는 것은 따라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물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강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괜찮겠습니다만 저항대 진입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젠이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사항이 없네요. 뭐 아프리카 TV 조금 올라온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뭐 1인 미디어 이런 쪽으로 가서 뭐 붙어두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반등이라거나 이렇게 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키스트 같은 경우도 낙폭이 세게 나온 상태에서 반등이 이틀째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내일도 상승이 만들어져서 이제 저항대 넘어서게 된다면 또 정상권으로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이 더 가파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조금 억울하다 싶은 종목군들의 주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SDI라든지 SKC 이런 쪽은 매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도 지금 보시면은 화학주 쪽에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융투자 쪽 보시면은 당연히 레버리지와 삼성전자가 당연히 붙어 있겠죠. 하이닉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있는지는 안 보이네요. 하이닉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같이 따라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을 거고요. 인버스 갖다 팔아먹었죠. 그래서 레버리지 쪽 매수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상승을 조금 더 노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이닉스는 기관적 매도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매수가 들어갔는데 하이닉스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매수로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매도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네요. 근데 연기금의 입장들은 확실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알파뱅크, 크래프톤 이쪽으로 지금 매수를 집어넣고 있는 상태인데 얘들이 이걸 왜 사는지 좀 궁금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동향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순매수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한번 궁금하죠?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4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SDI 조금 샀네요. 근데 LG화학을 오늘 2천억 정도 팔면서 무지하게 팔아먹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있을까요? 우선주는 일단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지는 않은가 봐요.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이 아니네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기관적 매수가 오늘은 받아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다라면 아마 삼성전자 본주도 어딘가에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쁠 것 같지 않네요. 많이는 안 샀지만 그래도 사긴 샀네요. 외국계 쪽에서 보면은 합계를 봤을 때 약 3만 주 정도, 네, 3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죠? 3만 주가 더 훨씬 되는 부분인데 외국계 쪽에서 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아요. 3만에다가 7 더하면은 네, 금액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참 밑에 있겠네요. 네, 매수는 하기는 했는데 한참 밑에 집계가 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매수, 그 다음에 기관 쪽의 매수가 오늘 삼성전자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융투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는 그런 목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외국인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경계하는 그런 물량들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나오니까 기분이 좋죠. 그 다음에 시장이 삼성전자의 매수, 전기전자 쪽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밀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밀리지 않으면 투자 심리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매수를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변동성을 같이 또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든 어떤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여의치 않은 분들은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켜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만 계셔도 괜찮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같은 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또 왜 빨리 반등이 안 나오지? 빨리 손실이 복구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좀 더 내셔서 기다리시고요. 급락 장세도 기다렸는데 다 버텼는데 올라가는 장세는 더 즐겁게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화이팅 하시고요.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